네, 시작하겠습니다. 티솔 블로그 먼저 오늘 어떤 거 할지 개요랑 뭐 이런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네, 일단 티소리 블로그는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이 블로그하고 이제 홈페이지의 결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글이 노출이 되지만 홈페이지처럼 자유자재로 이제 꾸밀 수가 있다. 좀 개편도 되고 하면서 더 자유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더 좋아지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페이지 기능, 홈페이지에서 만들 수 있는 페이지 기능이 없었다가 요번에 새로 업데이트돼서 페이지 기능을 만들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페이지의 장점은 원래 페이지에서 뭔가를 이제 자유자재로 만들게끔 해야 되는데 그 HTML 수정이 안 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것도 업데이트를 해야 좀 더 쓸모가 생길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이제 소책자 같은 거 우리가 신청 받을 때 하단에다 입력 폼을 이제 넣는 걸로 랜딩 페이지를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아직 그게 기능이 활성화 안 되어 있어요. 열심히 페이지를 만들어도 그게 안 되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쓸모는 없다, 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블로그가 되고 홈페이지도 되고 코드 수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작하고요. 3사 포털 사이트에 노출이 되죠. 뭐 네이버, 다음, 구글 세 개가 노출이 되는데 이 티스토리 블로그의 경쟁자는 네이버 블로그죠. 근데 네이버 블로그는 네이버와 다음만 노출이 된다. 근데 티스토리 블로그는 3사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왜냐면은 네이버에서는 네이버 블로그가 더 잘 뜨고 다음에서도 티스토리 블로그가 뜨긴 하지만 네이버 블로그도 잘 뜨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구글에서만큼은 이제 티스토리가 더 좋다. 그리고 모바일에서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처음 깔려 있는 익스플로러가 구글을 검색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요. 구글 검색도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질문이 있는데. 네, 질문이 뭐죠? 콘텐츠, 예를 들어서 네이버 블로그랑 카페랑 같은 콘텐츠가 되면 이제 중복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티스토리 블로그랑 카페랑 중복이 된다면은 어떻게 되는지. 카페, 네이버 카페랑 티스토리 티스토리 블로그랑 컨텐츠 중복이 되느냐? 네이버 검색에서 구글 검색가요. 중복이 되죠. 중복으로 네. 인식한다는 거죠. 그쵸. 네이버 카페에 먼저 글을 써놓고 티스토리 블로그에 올렸다. 그럼 중복이 돼서 네이버 카페 글이 올라올 거고 티스토리 블로그 글은 노출이 안 되어야겠죠. 중복이 되니까. 근데 티스토리 블로그로 네이버를 노리지 않겠다 생각하면 뭐 상관은 없죠.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이제 그 글을 쓸 때 좀 이렇게 환경을 좀 좋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이를테면은 이제 사진도 내가 찍은 대로 자동으로 이제 올라오게끔 하려면 엔드라이브나 드롭박스나 구글 드라이브를 내가 모바일 핸드폰에 설치해 놓고 찍자마자 이제 웹하드로 올라가게끔 세팅을 해주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이제 크롬 브라우저를 쓰세요. 크롬 브라우저 지금 설치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설치 빨리 하셔야 되고요. 이게 속도가 빠르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할 거는 이제 글 작성을 할 거고요.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글과 사진을 작성을 해 볼 거고,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데 또 자동으로 글이 쓰여지면 발송이 되게끔 이제 해 볼 겁니다. 스킨은 그 홈페이지로 따지면 그 홈페이지가 보여지는 그런 하나의 레이아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옷이죠. 처음 방문했는데 어떻게 꾸며져 있느냐,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뭐 그런 이제 개념이 티스토리 블로그에서는 이제 스킨이고요. 실습할 무료 스킨이 있어서 이걸로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관리자 기능도 이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바뀌었는데 내용이 바뀐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기능, 디자인이 좀 바뀌었어요. 디자인.
그래서 좀 더 깔끔해지고 더 멋져졌는데, 내용의 기능은 사실상 업데이트된 거는 그냥 페이지 기능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시간이 좀 되면 겟리스폰스를 좀 적용을 좀 해볼 건데요. 티스토리에서 그 소식자를 신청하게끔 만드는 그 신청 페이지를 만들고 그 하단에 이 신청하는 이 폼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방문을 했을 때 이 팝업이 되는 팝업 폼을 이제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바디 영역에다 넣는 건데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면, 샘플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만들 겁니다. 이렇게. 자, 딱 들어오면 이제 이 티스토리 블로그가 이렇게 보이죠. 이제 이렇게 뭐가 떴죠? 이거는 겟리스폰스 팝업 폼입니다. 그래서 요 폼도 이렇게 할 거고요. 이 사진은 제가 이제 넣었고, 그래서 딱 규격 자체가 좀 홈페이지처럼 보이죠. 첫 페이지가 홈페이지처럼 보이고요. 밑에도 홈페이지처럼 이제 꾸미는 정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단에다가도 뭘 좀 넣을 수 있는데 요거는 오늘 할지 안 할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블로그를 누르면 이렇게 이제 구조가 만들어져서 블로그 글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이제 블로그 글이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소책자를 눌렀을 때 이제 이것도 이제 글인데요. 글 하단에 이제 이렇게 신청하기 버튼을 넣게끔 하는 방식을 겟리스폰스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티스토리 블로그로 로그인을 해주시겠어요? 자, 티스토리 블로그에 로그인을 할 때는 tistory.com 으로 해서 로그인을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바로 이제 내가 활용하고 있는 블로그의 주소를 알고 계시면 그 주소를 치셔도 돼요. tcp korea tstory.com 이렇게 누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메뉴가 로그인 버튼이 없어요. 여기는 이 스킨은. 그래서 단축키 Q를 누르면 이제 관리자 이렇게 접속으로 들어가거든요. 단축키 Q를 누르시면 그럼 여기에서 로그인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바로 이제 블로그 관리자로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들어왔다고 하시면 왔다고 하시면 이제 여기 이 오른쪽 위에 이 버튼을 눌러서 블로그로 이렇게 들어가실 수도 있고요. 이 블로그 주소를 넣어서 로그인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샘플은 요게 이제 샘플이 되실 것 같은데 처음부터 이 스킨을 적용할 건 아니고요. 일단은 블로그에 글을 작성하는 것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블로그 이름하고 블로그 주소는 회원 가입할 때 이걸 변경합니다. 이제 한번 하고 나면 변경. 블로그 제목하고 주소는 제목은 바꿀 수 있는데 주소는 못 바꿔요. 한번 하면. 근데 티스토리 블로그는 한 아이디당 5개까지 만들 수 있으니까 부담 없이 일단 만드시고 또 추가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로그인을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딱 들어오시면 블로그로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오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관리자로 이제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할 거는 이렇게 글쓰기를 좀 해볼 겁니다. 네, 이제 글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딱 보시면 바로 보이죠? 쓰기라고. 이 쓰기 버튼을 눌러 주시겠어요? 쓰기 버튼을 누르실 때 오른쪽에 이제 세모 버튼을 누르면 공지로 쓸 건지 서식으로 쓸 건지 페이지로 쓸 건지를 정할 수 있는데요. 글은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블로그 글쓰기입니다. 그래서 쓰기 그냥 누르면 블로그를 쓴다 생각하시면 돼요. 블로그 포스팅 한다. 그래서 제목 지금 해보세요. 제목 오늘 이 교육을 듣는 걸 후기를 쓴다 생각하시고 한번 써보세요. 티스토리 블로그 교육을 들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목은 이제 자유롭게 하시고 내용도 한 두세 줄 정도 넣어 보시겠어요? 서울에서 진행하는 티스토리 블로그 교육을 듣게 되었습니다. 블로그를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되어서 참 다행입니다. 멋진 블로그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사진을 한번 넣어 보시겠어요? 사진. 자, 사진은 그 위에 왼쪽에 있어요. 사진이라고 메뉴 중에 왼쪽 위에 있습니다. 눌러서 바로 이제 넣을 수 있는데 뭐라고 나오죠? 플래시 플레이어 설치를 하라고 나와요. 그래서 누르면 허용. 네, 뭐가 뜨죠? 허용을 누르면 이제 설치가 이렇게 된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크롬에서만 뜨실 거고 아마 익스플로러 이런 데는 아마 실제 설치를 해야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면이 나오면 이 사진 추가하기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사진, 혹시 교육을 받다 찍은 사진 있으면 그런 거 올려주시도 되고, 그래서 사진을 이제 넣어볼게요. 이렇게 사진 누르면 이제 사진 올라가고요. 뭐 꾸미기나 이런 건 위에 보시면 대략 아실 거예요. 뭐 액자 누르면 이제 액자가 이렇게 들어갈 거고, 없음 하면 없어지고, 뭐 말풍선을 넣든지 자르기를 해서 좀 줄일 건지 뭐 등등등이 있고요. 그래서 사진 올리기를 이렇게 오른쪽 밑에서 눌러 주시면 사진 등록하시겠습니까? 확인. 그럼 사진이 이제 등록이 되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사진 등록이 완료가 되었고요. 여기에서 오른쪽을 보시면,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주제를 선택해 주세요 라고 있습니다. 이 주제를 선택해 주세요는 내가 쓰는 글이 어떤 주제로 보내지면 좋을지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그건 이제 그냥 일단 뭐 비슷한 거 써주세요. 그냥 클릭은 뭐 IT라고 할게요. 저는 뭐 IT 인터넷. 그리고 그 밑으로 쭉 내리시면 이제 태그를 입력해 주세요가 있습니다. 태그는 이제 한 3-4개 정도 쓰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뭐 예를 들면 이제 티스토리 엔터 치고, 티스토리 블로그 엔터 치고, 블로그 엔터 치고, 블로그 교육 엔터 치고, 이렇게 하면 한 4가지 정도가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추가로 할 게 없고, 글자 크기를 좀 크게 하시고 싶다고 하시면 글자 크기를 좀 키워 주시고요. 이 글자 크기는 아무래도 이제 모바일에서 본다고 생각하시고 너무 작게 하시면 조금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한 12에서 14 정도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2로 했고요. 그리고 뭐 혹시 뭐 인용구나 뭐 이런 거 이제 하실 거면 위에 보시면 뭐 인용구 버튼 눌러서, 예, 따옴표 버튼 있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다 인용구 인용하세요. 뭐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하면 글쓰기가 이제 끝났고요. 카테고리가 혹시 만들어져 있으면
이 왼쪽 위에 분류 전체 보기에서 누르면 되는데 카테고리가 이제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쓰고 나중에 카테고리를 옮기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 발행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발행 버튼을 눌러 주시면 이제 글 작성이 완료가 되었고요. 마우스를 이렇게 위로 살짝 올리시면 이렇게 뭐 어디 가는 버튼이 있어요. 이게 뭐 생겼다 없어졌다 하죠. 이거 글 맨 오른쪽에 요거 이 글 맨 오른쪽에 뭐가 생겼어요. 이거 누르면 이제 바로 글로 가겠죠. 자, 이렇게 글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태그 넣은 게 보이실 거고요. 오른쪽에 페이스북 뭐 이렇게 이거는 이제 내 방문자가 이거 되게 괜찮네 하면 이제 버튼을 눌러서 자기 페이스북에 공유한다라는 개념이 되고요. 내가 쓴 걸 내 페이스북에 보내는 거는 아니에요. 방문자가 이제 와서 보내는 건데, 예전에는 이 버튼이 되게 인기가 있었다, 쓸모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요즘엔 쓸모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냥 이렇게 복사해서 바로 이제 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이렇게 바로 올리면 또 되고, 모바일을 많이 쓰니까 사람들이 모바일에서는 그 브라우저 버튼 누르면 이제 또 공유 버튼이 바로 나오니까 조금 이제 효용성이 좀 많이 떨어지긴 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인데 뭐 그거는 이제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글을 작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자, 이제 관리자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다시 여기서 뭐 누르면 나온다고 그랬죠? Q 단축키 Q. 그럼 이제 관리자로 들어왔습니다. 자, 관리자로 들어왔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글이 작성된 게 이제 보이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뭘까요? 카테고리가 없으니까 카테고리를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카테고리 관리 메뉴에서 있죠. 카테고리 관리 버튼을 눌러 주시면 이제 여기에 이렇게 카테고리 추가 여기 있죠. 버튼을 눌러서 제목을 이제 쓰는 거예요. 블로그 교육 일정 자기에게 맞는 카테고리 이름을 쓰고 오른쪽에 주제 없음을 누르면 아까 보신 것처럼 주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 글이 작성되면 자동으로 발행되게 하고 싶은 카테고리를 주제를 이렇게 설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이제 티스토리에 방문해서 글들을 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에 맞는 카테고리 주제를 선택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이제 그리고 오른쪽 밑에 변경사항 저장을 하면 카테고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뭐 카테고리에 대한 설정이 밑에 나와 있는데 뭐 카테고리별 글수를 표시할 거냐 안 할 거냐, 뭐 카테고리 색을 발행을 표시할 거냐 말 거냐, 3일 이내에 글이 새 글이냐 아니냐, 요건 이제 알아서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글이 자주 안 올라온다 싶으면 글 숫자를 줄이셔도 되겠죠. 새 글 버튼 이런 거.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우리가 지금 작성한 이 글을 카테고리를 옮겨 볼게요. 글 관리 왼쪽에 보시면 글 관리를 눌러 주시고 지금 카테고리 없음으로 되어 있죠. 이 체크를 하시면 체크를 하시면 위쪽에 변경해서 카테고리를 이제 바로 선택을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카테고리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한번 글을 한번 볼까요? 글을 이제 보면은 블로그 일정 안에 이 제목이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이제 글을 보시면 이렇게 숫자 1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이제 블로그 주소가 될 거고 뒤에 1은 이 글의 주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왕이면 이 글 주소가 숫자보다는 한글이 되는 게 좋아요. 그러면 구글에서도 더 노출이 잘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티스토리 블로그로 교육을 들었어요 라는 게 원래 이렇게 들어가게끔 해야 노출이 좀 잘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하느냐, 일단 관리 페이지로 이제 갈게요. 관리 페이지로 이제 가시면 이제 밑에 보시면 그 설정에서 할 수 있는데요. 컨텐츠 설정은 아니고 밑에 꾸미기 설정도 아니에요. 자, 어디에 있냐면 이 하단에 블로그, 관리 블로그를 눌러주시면 맨 밑에 화면을 좀 내리시면 여기에 포스트 주소를 숫자로 설정합니다를 눌러서 문자로 설정합니다로 하면 바뀌었죠. 그래서 변경사항 저장을 눌러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 기타 설정에 RSS는 전체 공개로 10개를 갱신합니다 라고 써 있는데요. 일단 요거는 부분 공개로 할게요. 이거는 이제 뭐 설명은 안 드릴 건데 그냥 부분 공개로 하세요. 네. 설명하면 길어집니다, 설명. 자, 일단 변경사항 저장하고요. 그리고 위로 쭉 올라가시면 블로그 이름과 닉네임, 설명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자, 블로그 이름을 한번 아까 처음에 블로그 만들 때 넣으셨겠지만 내 블로그를 설명할 수 있는 대표 제목을 넣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다이어트를 하시면은 다이어트로 살 빼기 이런 게 제목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 블로그가 내 회사를 대표하는 블로그다. 그럼 회사명 쓰시고, 아니면 이메일 마케팅 연구소 쓰시고, 그 뒤에 이제 뭐가 들어가면 되겠는데요. 한번 이름을 좀 바꿔보시겠어요? 이메일 마케팅 연구소. 그리고 이게 아마 좀 이렇게 길게 들어갈 수 있는데 대략 20자 정도 써오세요. 20자 정도 쓰세요. 왜 그런지는 이따 말씀드릴게요. 대략 20자 정도를 내가 검색되어서 들어오면 좋겠다 싶은 검색어를 넣어주시면 좋거든요. 예를 들면 소책자, 콤마 찍고, 그리고 겟리스폰스 이 정도 들어가면 대략 한 20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닉네임은 닉네임 자기 쓰시는 거 이런 마스터라고 쓰거나, 저는 4차원 섭이라고 이제 쓸게요. 블로그 설명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별표 3개입니다. 네. 자, 왜 중요한지 좀 이따 설명드릴 테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녕하세요. 저는 이메일 마케팅, 운영자,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뭘 써야 되냐면, 키워드를 넣으세요. 키워드. 위에 넣은 키워드랑 중복되지 않는 키워드를 넣으세요. 저는 이제 뭘 넣을 거냐면, 디지털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 이런 식으로. 그리고 랜딩 페이지 제작 교육 업체. 요것도 원래 한 60자 정도 쓰시면 좋아요. 근데 이것도 한 20자 이상으로 해서 60자 정도를 채운다 생각하시고 쓰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경우입니다. 이 제목하고 설명은 또 한 지금 3번째 설명드리는데 아무튼 되게 중요해요. 일단 저장하고 말씀드릴게요. 저장하시고. 자, 왜 중요하냐? 일단은 이제 네이버에서 이 티스토리 블로그가 노출이 되었다 생각해 볼게요. 마케팅 연구소 이렇게. 그러면 보이시죠? 이게 지금 뭐가 보이시죠? 사이트가 보여요. 사이트. 지금 이 emaillab.tstory.com이 이메일 마케팅 연구소라는 제목과 하단에 설명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검색어거든요. 검색어. 우리가 돈 주고 네이버 광고를 하는 것처럼 검색이 되어서 노출이 되는 영역을 사이트로 보너스를 얻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열심히 글을 써서 그 글이 상위로 뜨는 게 원래 블로그의 목적인데, 이 사이트는
제목과 설명만 들어가도 요 사이트라는 영역에서도 노출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밑에 보시면 제가 써놓은 게 DRM 마케팅이라 써놨는데요. 이렇게 그러면 바로 이제 위에는 안 나오겠지만 밑에 이제 좀 내리시면 사이트 영역에 저 더보기 누르면 여기 나와 있죠, 여기. 그리고 DRM 마케팅 연구소라고 해도 이렇게 나오게 돼요. 왜냐면 밑에 거와 위에 거가 조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뭐 겐 리스폰스 연구소 뭐 이렇게 해도 나오겠죠. 이 사이트 영역에서 이 등록을 잘 해놓으면 이걸로도 충분히 100명 이상 들어올 수 있어요. 블로그 설명을 이거를 줄을 바꾸지 말고 그냥 쭉 이어서 해요. 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죠. 뭐 상관은 없는데 그냥 이렇게 쭉 연결해서 놓으면 여기에 이렇게 쭉 나열이 되거든요. 위에 거 보면은 제 카페가 지금 등록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글자 수를 보니까 대충 한 40, 50자 정도 돼요. 그러면 이메일 마케팅 연구소 요거를 넣으신 건가요? 여기 슬러시가? 아, 슬러시요? 요거? 이게 또 넣은 거죠, 제가. 아예 넣었어요. 이거 지금 이 블로그는 아닌데, 여기 있죠? 이메일 마케팅 연구소. 주소는 다르지만, 원래 주소는 저 주소가 맞아요. 한번 볼까요? 자, 이 주소가 맞죠? 지금 관리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단에 이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넣었죠, 제가. 넣은 대로 들어갔어요. 물론 이제 글을 얼마나 쓰고 뭐 활동을 많이 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건 글이 30개도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숨긴 것도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조금 활동이 좀 되고 글이 좀 생기면 네이버 자동으로 긁어가서 사이트에 등록을 시켜주니까 이 제목과 설명에 굉장히 중요하게 꼭 넣어주시는 게 좋다 라고 지금 한 4-5번 말씀드렸어요.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해서 되었고요. 지금 방문자 수가 벌써 12명이 들어왔어요. 제가 글 하나 썼는데 땡 잡았죠. 벌써 뭐 글 쓴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12명이 들어왔어요. 12명은 누굴까요? 12명은 누굴까요? 통계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통계에 방문자를 눌러보시거나, 근데 방문자는 이제 12명밖에 안 나오죠. 키워드를 누르면 키워드로 검색한 게 나와야 되는데 키워드가 없었죠. 경로를 볼까요? 경로도 딸랑 tstory.com이라는 경로밖에 없어요. 무엇을 의미하죠? 12명, 13명이네 또? 이 13명은 누구죠? 나입니다, 나. 운영자. 운영자가 방문한 거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문자를 정확하게 통계를 내려고 하면 뭐 구글 애널리틱스라든가 네이버 애널리틱스를 활용하시면 좀 더 명확한 수치를 얻을 수 있고요. 뭐 경로만 봐도 알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어쨌든 방문자는 나밖에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글 쓰고 지금 카테고리 만들고 뭐 했고요. 메뉴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글쓰기를 요 버튼을 질문해 주세요. 네. 관리하면서 네. 개인 도메인 연결하면은 네. 그게 어떤 효과가? 아, 개인 도메인 연결이요. 블로그에서 밑에 보시면 개인 도메인 연결을 사용한다. 그럼 이제 실제 내 도메인 주소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보신 게 요 주소. 요 주소가 제 개인 이메일 주소거든요. 개인 도메인 주소거든요. 그러니까 내 도메인 주소가 만약에 이메일 랩이다 라고 해서 등록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지금 제가 이 블로그라고 이제 붙인 거는 제가 만들어서 또 도메인처럼 만든 거예요. 어쨌든 요점은 도메인으로 해서도 만들면 대표 도메인으로 나오게 된다. 아무래도 이 tstory가 만약에 우리 회사를 대표하는 홈페이지 겸 블로그가 될 거라고 한다면
도메인 주소 또한 좋은 걸로 구매해서 그 도메인으로 접속되게끔 하면 더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저기다 등록을 하면 그 뒤에 도메인이 어떻게 연결이 돼요? 연결하면 여기다 등록을 하면 네 그러니까 URL만 바뀌는 거죠. URL만 이렇게 바뀌는 거죠. 네. 아 똑같은 화면인데 이것도 티스토리 소리 화면인데 네. URL만 그쵸. 이렇게 누르면 이제 URL 뒤에 이렇게 붙게끔 하는 거고 앞에 tsoiblog.com이 아니라 내 도메인 .com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원래 그 이쪽 도메인은 그 도메인대로 돌아가고 두 개를 활용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개인데 이걸로 접속하면 또 사람들한테 명함으로 줄 때도 이 도메인으로 하면 되겠죠. 대표 도메인으로. 도메인만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등록하시면 되고요. 등록 방법은 여기 밑에 쭉 나와 있습니다. 업체별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팀블로그라고 있는데 요거는 나 말고 다른 티스토리 블로그와 이 하나의 블로그를 같이 운영하고 싶다. 뭐 회사 성격으로 내가 5명과 같이 하겠다 하면은 블로그 운영자 권한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래서 하나의 블로그를 5명이 같이 운영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 티스토리 블로그에 이미 가입이 되어 있는 사람이 가능해요. 그래서 뭐 권한을 좀 단계별로 설정 가능한가요? 편집자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편집자냐 뭐 초대하기 누르면 필자냐 편집자냐 관리자냐 이 세 가지로. 그래서 필자만 하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이런 알바나 뭐 이런 사람 쓰인다고 하면은 필자로 해야겠죠. 자, 그러면 이 메뉴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자, 글 관리는 뭐 우리가 얘기하는 포스팅, 그 블로그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페이지 관리가 이제 새로 생겼는데 간단하죠. 이거 페이지 관리를 누르면 페이지 쓰기를 눌러서 페이지를 만드시면 돼요. 여기 위에 지금 눌러보세요. 페이지 관리, 페이지 쓰기. 지금 제가 다시 보여드릴까요? 왼쪽에 메뉴에 페이지 관리를 누르고 페이지 쓰기를 누르면 이제 제목을 쓰래요. 뭐 이메일 소책자 신청 페이지 라고 쓰고 이 URL도 뒤에 또 쓰라고 나오죠. 이메일 북 이렇게. 그리고 내용을 쓰래요. 이메일 소책자 신청하세요. 신청하면 좋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서 뭐 사진 있으면 사진도 넣고 이미지 이렇게 넣고 삽입 사진도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뭐 동영상이나 뭐 이게 넣을 수 있는데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발행을 한번 해볼까요? 발행을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이제 페이지가 이제 만들어지고 이 보기 버튼을 눌러보면 위에 주소가 도메인 페이지스 이메일 북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딱 보기에는 블로그하고 별 차이가 없죠. 근데 위에 그 카테고리가 일단 없어요. 그리고 밑에는 이게 또 보이는데요. 원래 이것도 페이지의 성격을 띠니까 사실은 밑에 보이게 할 거냐 말 거냐를 설정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았고, 그리고 위에도 보이게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결정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티소리가 해준 거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단점은 이제 말씀을 초반에 드렸던 것 같은데, 이 페이지를 이렇게 수정해서 누르면 이 코드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흔히 말하는 HTML, 뭐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넣을 수 있는데, 이게 눌러서 막상 코드를 이렇게 넣게 되면 뭐 이러면은 BODY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서 그럼 원래 페이지는 요거밖에 안 보여야 되는데요. 발행을 해서 보면은 어떻게 보이냐, 이게
이 코드가 보여요, 코드가. 이러면 안 되거든요, 원래는. 한마디로 페이지의 기능은 지금 쓸데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쓸 일이 없어요, 실제로. 아직까지는. 이게 적용이 되게끔 돼야 쓸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요거 알아봐야 쓸모가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만드신 거 뭐 삭제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삭제하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카테고리 관리는 아까 했는데 뭐 더 추가해서 하나 만들어 볼까요? 뭐 블로그, 노하우, 뭐 이렇게 주제를 이렇게 IT 인터넷 확인 눌러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카테고리가 이게 또 하나의 오류 같은데요. 순서가 안 바뀌어요. 위아래가 원래 이렇게 바뀌었는데 순서는 안 바뀌고 다행히 이 카테고리 밑에 추가를 눌러서 하단에 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블로그 노하우지만 뭐 초급 노하우 해서 하나 만들고 확인하고 또 여기서 또 추가해서 또 고급 노하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단에 이제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노하우 자꾸 이동이 됐는데. 크롬이라고. 저 크롬인데 저도 이 브라우저를 다르게 해서 하면 될 수도 있겠네요. 저도 이제 크롬인데 안 되는 거 보면은 이렇게 해서 1단계, 2단계 카테고리까지 만들 수 있다 생각하시고 저장을 하셔야 완료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카테고리는 이제 쉽게 만드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공지 관리. 이 공지는 만약에 내가 글을 어디냐 이 페이지에 보시면 지금은 여기 공지사항이라는 곳이 있어요. 글이 올라오면 여기에 보여지는 거고 최근 올라온 글이 보여지는 거고 공지는 약간 고정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글은 밀리는 개념이고 공지는 딱 고정이 되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공지사항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요. 한번 써볼까요? 새 공지 쓰기 눌러보면 카테고리 설정도 없어요. 이거는 바로 공지로 빠지니까요. 공지사항 필도 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내용을 또 써준 거죠. 내용은 없습니다. 속았죠? 뭐 이렇게 이게 공지예요. 공지 뭐 사진 넣고 뭐 이런 거는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만약에 유튜브를 넣고 싶다 그러면은 이 HTML 해가지고 그 아이프레임을 넣으실 수도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플러그인을 누르면 여기는 지금 없네요. 플러그인에서 바로 유튜브를 검색해서 넣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따가 한번 해볼게요. 다시 어쨌든 보통은 우리가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파가기를 할 때 요거 동영상에서 이 공유 버튼 누르면 여기서 퍼가기가 있거든요. 퍼가기를 눌러서 이 아이프레임으로 이렇게 복사를 하면 여기다가 HTML로 바꿔서 여기다가 이제 넣으시면 동영상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쓰죠. 근데 이게 아니라 바로 검색해서 넣을 수도 있는데요. 그럼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발행을 누르면 공지사항이 만들어졌죠. 자, 새로 고침해볼까요? 하면 여기 공지사항 필독하세요가 나와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누르면 이제 위에 또 보시면 노티스 /3 이렇게 나오죠. 그럼 잘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공지사항과 글과의 차이가 뭐냐면요. 공지사항은 이 포털 사이트에 검색이 안 돼요. 검색을 그냥 애당초 막아놓은 것 같아요. 이 공지는 검색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문자한테만 보여주겠다라는 용도로 쓰는 공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글에도 안
구글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얘네 안에서만 검색되게끔 해놓은 것 같고요. 예. 왜냐면 제가 한창 잘 되는 블로그가 있었는데 공지에다 글을 써도 노출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시작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아예 공지를 그래서 하지 않고 저기 그냥 블로그만 써도 되시고요. 그건 이제 차이점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서식 관리를 눌러주시겠어요? 서식 관리. 이 서식은 뭔지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서식 쓰기를 한번 해볼게요. 새 서식 쓰기. 이 서식 쓰기는 뭐 이런 거예요. 내가 글을 좀 쓰다가 자주 넣는 문구들 있죠. 이해되시죠? 자주 넣는 문구들. 예를 들면은 자세한 상담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 이런 거를 이제 해서 010 땡땡땡땡 땡땡땡땡 이렇게 해서 제목을 뭐 전화 상담 요청 서식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블로그 글이 아니고 이것도 하나의 메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메모를 글을 쓰면서 그때그때 불러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발행을 해볼게요. 물론 사진이나 뭐 이런 것도 되는데 일단 글만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발행을 하면 서식이 쓰여져 있고요. 요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글 관리 가서 글쓰기를 누르면 우리가 이제 글쓰기로 들어왔죠. 일단 카테고리를 만약 실제 글을 쓴다 생각하시고 초급 노하우를 쓰신다고 생각하시고 블로그 초급 노하우입니다. 자세한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자세한 상담은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차피 써야 될 내용이라고 하면 미리 세팅된 내용을 불러오는 게 낫겠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하단에 서식이라고 있어요. 서식. 이걸 누르시면 좀 아까 작성한 거가 나오죠. 전화 상담 서식을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이걸 언제 쓰느냐? 지금처럼 쓸 수도 있고요. 우리가 애드센스 수익을 이렇게 받는 분들은 이 글 중간에 넣으려고 하는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코드, 애드센스 코드를 미리 서식으로 만들어 놓고 글 쓰다가 중간쯤에 요걸 딱 넣으면 그게 이제 그 클릭을 요구하는 이 구글 광고로 바뀌겠죠, 나중에. 요렇게 쓰는 용도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서식을 활용하시면 글쓰기가 조금 빨라지겠죠? 저장해놓고 서식으로 딱. 그죠. 카카오톡 URL 뭐 이런 거 좋죠. 서식 자체를 카카오톡 URL 써놓고, 네. 서식 자체를 카카오톡 그 이미지에 이제 URL 입혀놓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좋죠. 그러니까 이미지나 URL 저장이 다 돼서 그 서식 뿅 하면은 그렇죠. 서식에서 서식 쓰기 눌러서 이렇게 카톡 신청 뭐 이렇게 해서 이미지가 열심히 해서 만들었다. 이게 네이버 블로그는 이런 기능이 없죠. 네이버는 이런 게 없죠. 글감이라고는 있는데 그거는 다른 용도고 이렇게 사진을 넣고 올린 다음에 만들었다고 하면은 발행을 해서 나중에 글쓰기를 할 때 글쓰기 할 때 이게 불러온 거는 사진을 불러오는 게 아니라 그 사진이 속해 있는 그 값을 불러오게 돼. 값. 이 값을. 실제 이걸 보면은 이전에 작성한 그 글의 사진의 링크 주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업로드한 거랑은 개념이 좀 다르다. 이 사진은 불러오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이제 블로그 스킨을 좀 바꿔볼까요? 블로그 스킨을 바꾸기 전에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보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관리자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 메뉴 중에 플러그인을 눌러주시면 이 중에 글 보내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보기 밑에서 찾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쭉 내려서 찾으셔도 되고요. 그냥 보기 눌러서 글 보내기 누르면 이렇게 바로 5개가 나오죠. 스토리 채널에도 보낼 수 있고요. 그래서 트위터 글 보내기를 눌러주시고 계정 연결하기가 있어요. 이 계정 연결하기를 누르면 자신의 트위터에 로그인 해라 가 나와요. 그래서 계정에 로그인을 하시면 돼요. 계정에 로그인 하시면 연결되었습니다 라고 나오죠. 그리고 나서 저장을 하면 끝. 간단하죠? 페이스북도 볼까요? 페이스북도 계정 연결하기 눌러서 계정 연결하면 돼요. 간단하죠? 석규님으로 계속 눌러주시고 친구만, 이거 중요하죠. 친구만이 아니라 전체 공개로 해주시는 게 더 좋겠죠. 더 많이 되니까요. 연결됨. 끝. 적용. 엄청 간단하죠. 이거 워드프레스 홈페이지로 하려면 시간 엄청 걸리거든요. 워드프레스로 하려면 힘 빠져요. 근데 이 티소는 이게 장점이라는 거죠. 금방금방 쉽게 할 수 있다. 홈페이지도 아닌 것이 홈페이지처럼 된다. 자, 이제는 스킨을 바꿔볼게요. 자, 스킨은 왼쪽 메뉴 중에 꾸미기 스킨 변경을 눌러주시면 이 티스토리에서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스킨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위에서부터 한 9개, 10개, 11개까지는 반응형이 돼요. 한마디로 모바일에서도 PC에서도 자유자재로 잘 보이게끔 세팅이 되는 요즘 최신 트렌드인 반응형.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첫 번째 걸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좀 다른 거를 쓰고 싶다라고 해서 하겠다라고 하면 여기 노란 거 한번 해볼까요? 노란 거. 에그라고 하는 밑에 하나, 둘, 셋, 4개 노랑 에그를 눌러서 적용하기를 눌러주시면 끝. 났죠? 그 다음에 여기 내 블로그 가기를 눌러주시면 바로 이제 바뀌었어요. 이렇게 스킨이 바뀌었죠. 이렇게 밑에 보이고 위에 이렇게 보이고. 자, 좀 더 깔끔하게 밑에 거를 좀 빼고 싶다 라고 하면 관리자에서 사이드바 네 사이드바를 눌러주세요. 사이드바 눌러주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는 이미 적용되어 있는 거고 왼쪽엔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좀 뺄 거 빼고 하면 돼요. 오른쪽에서 뺄 게 뭐가 있을까요? 태그 목록 빼고 관리자 모듈 빼고 공지사항도 이제 필요 없어 빼고 블로그 설명도 필요 없고 그냥 다 빼고 이 검색과 카테고리, 최근 포스트, 최근 댓글 그리고 마지막에 카운터 모듈까지만 남겨볼게요. 필요에 따라서 플러스 누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가거든요. 넣다 뺐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저장한 다음에 다시 블로그를 확인해 보면 이와 같이 뭐가 정리가 됐죠. 그래서 필요한 것만 남겨 놓으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스킨 바꾸는 것까지 끝났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스킨이 없는 것 같다. 좀 더 좋은 걸 쓰고 싶거나 다른 걸 쓰고 싶다 라고 하면 이 관리자 메뉴에서 T라고 써있는 맨 왼쪽 위에 T라고 써있는 게 있어요. 이걸 누르면 T 소리로 이동이 되거든요. 여기서 스킨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제작한 스킨들을 이렇게 업로드를 해요. 근데 여기서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어요. 유료라고 해봐야 비싸봐야 3만원. 홈페이지는 이런 스킨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들어요? 홈페이지 디자인 맡기는데 10만원밖에 안 된다고요? 스킨 15만원. 아니 홈페이지 스킨 100만원 되지 않나요?
100만원, 그죠? 기본 웹 디자인 하나 맡기면 100만원, 뭐 500만원, 1000만원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실제 게임 회사의 사이트 이렇게 꾸며주는데 제가 아는 분이 1000만원 받았대요. 중요하죠, 사실은 디자인 꾸미는 게.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는 티스토리는 3만원만 내면 돼요. 비싸봐야. 근데 퀄리티가 떨어지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여기 보시면 좀 내리시면 조금 내려보시면 이 글쓴이 중에 JB 팩토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은 주로 유료 스킨만 판매하는 분인데요. 이분 걸 좀 들어가서 보면은 이 퀄리티가 있어요. 네. 이런 종류로 여러 개를 만들어요. 약간의 디자인을 좀 바꾸고. 왜 안 나올까요? 빨리 나와야 되는데. 좀 인터넷이 좀 느려서 늦게 뜨는데요. 이분 거를 보면 굉장히 이제 다양하고, 이게 3만원 밖에 안 해? 이런 것들도 많아요. 왜 이렇게 안 나와요? 눌러볼까요? 네. 아마 따라 하시는 분들은 다 보고 계셨겠죠? 네. 좀 이따 뜨면 말씀드릴게요. 여하튼,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무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거는 이 중에 뭐 마음에 드는 건 나중에 한번 직접 해보시고요. 일단 따라 하기는 요걸로 해볼게요. 처음 보시면 오른쪽 위에 윈 스킨 팔 메인 슬라이드 이미지, 요거 보이시죠? 요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 사이트로 갑니다. 저만 안 가나요? 이렇게 접속을 하면 이게 샘플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위에 슬라이드가 이제 있는 여기는 없죠. 근데 이제 요거 보시면 요게 이제 무료예요, 무료. 오늘은 이 스킨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 스킨 맨 하단에 보시면 다운로드가 있으면 다운로드. 이 다운로드 버튼 눌러주세요. 여기 데모 사이트 바로 밑에. 데모 사이트는 실제 이게 적용되었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이트고요. 그 밑에 다운로드를 누르셔가지고 압축을 풀어주세요. 압축 푸는 방법 다 아시죠? 압축을 풀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을 풀어주세요. 자, 그러면 압축을 풀어주신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자기 티스토리 블로그로 다시 돌아갈게요. 블로그가 저는 이제 요거죠. 자신의 티스토리로 다시 들어와서 왼쪽에 스킨 변경을 또 눌러주세요. 스킨 변경 눌러주시고 오른쪽 위에 스킨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스킨 등록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위에 추가를 눌러서 지금 압축을 해제한 그 파일의 폴더로 가세요. 여기로 오는 거죠. 여기서 티스토리 스킨으로 들어가시면 이와 같은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전체 선택을 하고 열기를 하면 업로드가 이렇게 돼요. 추가 버튼 눌러서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추가를 누르세요. 그러면은 이미지 폴더 안에도 한번 들어가서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다시 열기를 눌러주세요. 처음에는 이미지만 제외하고 다 넣는 거고. 폴더가 안 들어가서 그냥 파일로 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폴더가 알아서 들어가죠. 이미지 폴더 안에 파일 들어갔어요.
여기까지 딱 되시고 저장을 누르시면 되고요. 이 스킨 이름을 정해 주시면 돼요. 뭐 윈 스킨 뭐 이렇게 확인. 그럼 저장이 되고 있죠. 저장이 되고 이미지도 넣으셔야 돼요. 이미지도 넣으셔야 되는데 폴더 안에 이미지 폴더 안 넣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등록한 스킨을 찾아야 되는데요. 여기에는 없어요. 보이는 데는 없고 오른쪽에 스킨 보관함 눌러보시겠어요? 스킨 보관함 을 누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업로드한 게 보이죠? 이렇게 이거를 눌러서 적용까지 하면 스킨이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되셨나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나? 짜잔, 이렇게 바뀌었죠. 핸드폰으로 연결해 좀 느렸네요. 이렇게 멋지게 바뀌었죠. 이거 버튼 몇 번에 이게 화려하게 바뀌었어요. 그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으면 이 세세한 것들을 변경을 해주면 좋은데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좀 쉬운 것부터 해볼게요. 메뉴부터 바꿀게요. 위에 보이시는 메뉴부터 좀 바꿔볼게요. 이 메뉴는 이 스킨에 있는 이 스킨 메뉴 설정에서 할 수 있어요. 스킨 메뉴 설정. 여기서 삭제 이렇게 다 한다고 치고 다 해버리고 삭제를 오른쪽에서 삭제 버튼 있었죠. 삭제를 다 한 다음에 다시 메뉴 추가를 눌러서 이름을 만약에 직접 입력이 있고 기본 메뉴가 있고 페이지가 이렇게 쭉 나와요. 일단 기본 메뉴 누르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있는 아까 있던 메뉴들이 나오고요. 홈은 있어야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나서 메뉴를 넣으시면 되는데요. 메뉴는 보통은 뭐 블로그, 자 블로그 하나 넣을게요. 블로그 누르고 카테고리를 누르면 이 블로그 메뉴가 카테고리 전체 보기에서 추가가 이렇게 딱 누르면 돼요. 자, 일단 저장하고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냐면 메뉴가 딱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위에. 여기 블로그를 눌러주게 되면 화면이 이렇게 바뀌면서 이렇게 화면이 나와요. 블로그처럼. 여기까지 쉽게 왔죠? 제가 잘 이해 못했어요. 블로그 따라만 하세요. 따라만. 카테고리 네. 그냥 카테고리 메뉴 추가 눌러서 블로그라고 이름 치고 직접 입력해서 카테고리 추가 저장 끝.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렇게 이제 블로그라는 이름으로 이제 나오는데 전체 글이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쓰는 족족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오겠죠. 쭉쭉 올라올 거고요. 오른쪽에 원래는 밑에 있던 메뉴들이 오른쪽으로 나왔어요. 요런 이제 변화가 좀 생겼죠. 자, 메뉴 하나 더 추가해 볼까요? 우리가 만약에 소책자 신청하는 글을 썼다. 그 신청 폼도 밑에 있었고, 그러면 여기다가 무료 소책자라고 치고 그 직접 입력에는 그 글의 주소를 넣는 거예요. 만약 이게 그 소책자 신청하는 글이었다 라고 하면 이 글을 눌러서 위에 주소가 이제 바뀌죠. 이렇게. 그럼 이거를 복사해서 이렇게 넣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새 창으로 열기도 가능하고 그냥 바뀌는 걸로 가능하니까 이렇게 해서 저장하면 볼까요? 메뉴가 이제 생겼겠죠. 무료 소책자가. 그래서 무료 소책자를 누르면 바로 이제 그 글로 간다는 거예요. 한번 링크. 랜딩 페이지나 이런 거 이렇게 이어붙이기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링크, 바로 그 글로 가게끔 만드는 하나의 링크다.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이야 이제 소책자 신청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보이지만
소책자 신청 이렇게 글을 써서 하단에 신청 폼을 넣어주면 이로 바로 오겠죠. 그리고 모바일에서는 어차피 글밖에 안 보이니까 이렇게 글밖에 안 보이니까 메뉴는 밑에 나오겠죠. PC로 만약에 이 다 전체가 그 글로 보이게끔 하고 싶다라고 하면 수정을 좀 HTML 수정을 하거나 그런 스킨들을 찾아서 쓰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냥 이렇게 만든 걸로 쓰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그 메뉴까지는 다 되었고요. 이건 스킨 설명이 원래는 나와 있어요. 스킨 설명서에 대략 이렇게 뭐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거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되고요. 근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내용이 설명이 별로 없어요, 지금. 뭐 해라 라는 게 없어요. 원래는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는 건데 이게 무료 스킨이다 보니까 좀 설명이 별로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저기 저 무료 스킨 같은 경우는 네. PSD 파일을 다 주는 거잖아요. 네. 원본 파일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다른 데도 쓸 수 있는 거네요. 뭐 그러셔도 되죠, 뭐. 이런 거 오른쪽 보시면 이게 사진 이거를 이렇게 준 거거든요. PSD 파일로 수정하는 거. 수정해서 쓰라고. 예. 되게 관용적인. 그러니까 저 스킨 지금 만약에 저 사진 이미지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이 사진은 바꾸는 다른 거고 여기에서 바꾸는 거 여기 블로그 눌렀을 때 화면이 완전 달라지는데 요거 바꾸는 거 그 하단에 요거 바꾸는 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저 PSD 파일의 사이즈에 맞게 저 사람이 픽셀을 정해서 해놨으니까 이제 사진하고 약간 수정하면 그쵸. 그게 그대로 반영이 맞아요. 여기다가 뭐 우리 뭐 이메일 마케팅 연구소 대표 임석규 전화번호 땡땡땡 써놓으면은 되겠죠. 사진도 넣고 이렇게 대충. 아니, 변경할 때 그러면은 그 다시 똑같은 절차를 다시 해야 되는 건가? 이거는 내가 변경해서 이 제목이 지금 그대로 있잖아요. 네. 이게 아마 메인 헤드라고 써있죠. 메인 헤드. 네. 이거겠죠. 메인 헤드. 이거를 수정했다. 네. 그럼 이 파일명 그대로 업로드를 다시 하면 돼요. 거기다가 네, 그대로 업로드. 덮어 씌우기죠. 덮어 씌우기. 내가 수정한 거 아까 우리가 스킨에서 이렇게 스킨에서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 다시 할 때는 HTML, CSS 편집 L로 들어가야 돼요. 다시 할 때는 여기 오른쪽에 파일 업로드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지금 누른 다음에 밑에 추가를 눌러서 새로 만든 걸 다시 추가하면 돼요. 파일명 똑같아야겠죠? 그대로 올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 할 게 뭐냐면 이 슬라이드를 바꿔볼 거예요. 슬라이드. 이 슬라이드, 돌아가는 슬라이드가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바꿔볼 건데 이 사진은 보면은 뭐냐면은 맨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슬라이드 1, 슬라이더 1.jpg, 슬라이더 1.2000jpg가 돼요. 내가 열심히 수정해서 이 이름을 바꿔서 업로드하면 덮어 씌우게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사진이 있었고 이 사진을 내가 바꾸겠다. 그러면 슬라이더 1 이렇게 하면은 이게 jpg 파일이 맞나요? 이 파일 그 저장할 때 jpg로 저장했으면 요거 그대로 업로드하면 돼요. png네요 이거. 이거는 이제 RC 같은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포맷을 변경하면 되겠죠. jpg로. 어쨌든 jpg로 바꾸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죠. 여기 요거를 이제 이름을 슬라이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지금 슬라이더 jpg거든요.
그럼 요거를 바탕화면에서 클릭해서 업로드를 이렇게 하면은 덮어 씌우기가 된 거고, 이건 따로 저장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장해요. 저장했다 치고, 근데 바로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다시 새로 고침하면은 이게 바로 바뀌진 않아요. 왜냐면 이미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값이, 기존 값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창, 익스플로러나 뭐 파이어폭스나 새로운 걸로 열어보시거나 하셔야 돼요. 요점은 뭐냐면 아시다시피 그 파일명 그대로 업로드. 오늘 인터넷이 별로 안 좋네요. 이렇게 됐죠.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수정하기 되게 편한데 워드프레스가 이렇게 바뀐다. 간단하죠? 그 파일명만 알면 되겠죠. 그러니까 위에는 슬라이더 1, 2 그죠? 여기까지는. 밑에는 바꿀 게 뭐가 있죠? 요거 블로그 소개 요거를 바꾸고, 요거는 어차피 누르면 자동으로 블로그라는 곳으로 가요. 자동으로 블로그라는 곳으로 가니까 굳이 건드릴 게 없겠죠. 여기까지는. 그럼 우리가 이제 건드릴 게 뭐예요? 블로그 소개를 좀 바꿔볼까요? 여기 요 소개. 자, 요거 잘 따라오셔야 돼요. 관리에서 HTML, CSS 편집으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저처럼. 일단 따라해서요. HTML 소스로 오세요. 네, 그러면 딱 보면 뭐죠? 블로그 소개라는 거를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마우스를 딱 찍고 컨트롤 F가 단축키니까 컨트롤 F 눌러서 이렇게 블로그 소개를 누르고 엔터를 치면 어딘가로 가죠. 밑으로 이제 오죠. 이렇게 블로그 소개라는 곳으로. 그럼 이걸 바꿔주시면 돼요. 블로그 소개 1 블로그 소개 2 3 저장, 그리고 새로 고침해보면 이렇게 바뀌겠죠? 등록하는 다시 얘기할게요. 다시. 그래서 만약에 이 내용을 바꾸고 싶다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사를 해서 찾으면 되는데, 이 블로그 소개 밑에 있기 때문에 여기 블로그 소개에서 조금만 내리시면 영어로 뭐가 되어 있는 거, 요거를 이제 바꾸는 거예요. 브랜드 소개, 이곳에 내용을 적어주세요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브랜드 소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버튼은 그 바로 밑에 있는 브랜드 소개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회사 소개로 이렇게 바꿔놓고, 이걸 눌렀을 때 가는 링크는 이 샵 버튼, 샵이라고 써있는 거 있죠. 여기 따옴표 안에 샵이 있어요. 이거를 내가 원하는 링크가 만약에 여기다. 그럼 이 링크 주소를 복사를 해서 이 샵이 아니라 이 링크 주소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저장을 하면 이게 이제 링크가 이제 바뀌겠죠. 이렇게 링크 주소 회사 소개로 바뀌었고, 누르면 이 회사 소개로 이제 가는 거죠. 이렇게 링크 주소 이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바꿀 수 있는 거는 다 바꿔봤죠. 다 해본 것 같고요. 메뉴도 바꿨고, 사진 바꾸는 거 해봤고, 이거 다 해봤고, 다 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스킨 앞에 꾸민 거 다 했고요. 이제 좀 내려보시면 블로그 속에 그 동그란 거 3개 있잖아요. 네. 이미지는 어디서 봤어요? 이미지요. 네. 이 이미지는, 이 동그란 이미지는 여기 지금 뭐라고 보이실 거예요. 여기 지금 어딨죠?
아이콘 이게 어떤 아이 이름이 여기 있죠. 이게 파파 요거 바꾸셔야 돼요. 요거를 바꾸려면 이게 어디서 가져오는 거거든요. 이게 어디지? 가져올 것 같은데. 예. 그 아이콘을 이렇게 공유를 해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것까지 하려면 오늘 안 되니까 이거 넘어가고 바꾸지 마시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바꾸고 싶으면 이제 찾으시면 돼요. 아이콘 로고 저 바꾼 데 있어요. 아니면 여기 제작자 댓글로 이제 물어보시면 돼요. 아이콘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바꾸나 이렇게 물어보면은 답변해 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겟리스폰스랑 연동인데요. 겟리스폰스 팝업 뜨게끔 하는 거와 소책자 버튼 눌렀을 때 이 소책자 신청하는 내용 플러스 하단에 신청 폼까지 하는 걸로 하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러려면 이 겟리스폰스에 로그인을 해야겠죠. 겟리스폰스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로그인을 해주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올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웹 양식 작성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목록 작성기 앱이라는 걸 누를게요. 근데 제 건 조금 다른데 이게 다른 거 자, 그래서 목록 작성기 앱을 누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나오게 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이거 지금 보시면 예를 들면 종료 버튼을 누를 때 나오는 방법인데 제가 여기 중에 해본 것 중에는 뭐 다 되긴 하는데 약간 뭐 깨지거나 뭐 잘 안 되는 안 보여지거나 이런 게 좀 있는데 일단 오늘 할 거는 요 이미지 상자예요. 이미지 상자 눌러주세요. 누르시면 뭐가 나오죠? 이 화면에서 수정을 해야 됩니다. 네. 조금 느리게 나옵니다. 이미지 상자요. 두 번째는 그런 다음에 이거 내용 바꾸시는 거예요. 이렇게 더블 클릭해가지고 한글로 뭐 각자 상황에 맞게끔 이메일, 소책자, 신청 내용도 바꿔주시고 신청하시면 이메일 노하우가 담긴 소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서둘러 신청하세요. 더블 클릭하면 글자는 바꾸실 수가 있고요. 사진은 클릭하면 사진 같은 경우는 클릭해서 이 위에 생기는 이 바에서 오른쪽에 이제 이미지 버튼 요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요거 딸기 선택하셔야 돼요. 딸기. 그러면 요걸로 해서 다른 사진으로 변경할 수 있어요. 전 조금 느린 관계로 이미지 변경은 안 할게요. 그래서 원하는 사진으로 좀 많이 느리네요. 그럼 이제 이 네임이라는 것도 한글로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이름, 이메일 어드레스도 이메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이 버튼도 이렇게 신청하기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수정할 수 있고 저는 속도가 느린 관계로 이 딸기는 안 바꾸겠습니다. 딸기는 이렇게 눌러서 바꾸시면 되는데요. 이걸로. 그리고 이제 웹 양식 이름을 뭐 예를 들면은 티스토리
블로그 팝업 펌 뭐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캠페인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 놓은 캠페인 중에 하나 선택하시고 원하는 걸로, 그리고 확인된 옵트인은 오프로 하고요. 사이클 데이는 00이 기본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체크 꼭 되어 있어야 되고, 자, 오른쪽에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표시 지연은 뭐냐면 언제 팝업되게 할 거냐라는 소리예요. 방문해서 5초 뒤, 뭐 이렇게 방문해서 뭐 10초 뒤, 이렇게 표시 빈도는 이 사람이 90일, 만약에 오늘 방문하고 90일 동안 이 팝업이 안 떠요. 90일이 지나야지 다시 팝업이 되는데, 이거를 뭐 한 7일로 해놓으면 오늘 방문한 사람이 팝업 뜰 거고 7일 동안은 안 뜨다가 7일 다음날 뜨겠죠, 팝업이. 이 블로그에 왔을 때. 그렇게 이제 설정하는 거고요. 저장 및 게시를 눌러주시면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코드가 나오죠, 코드. 이 코드를 복사를 하세요, 복사. 복사 버튼 눌러도 되고요. 전체 선택해서 복사 컨트롤 C 눌러주셔도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블로그 관리 가셔가지고 HTML 여기로 오세요. HTML로 오신 다음에 어디다가 넣느냐, 이 화면을 좀 내리시면 여기 헤드가 끝나고 보디가 시작이 됐어요. 그냥 이렇게 이해만 하세요. 우리가 할 건 이 보디 안에다가 넣어야 되니까 여기서 엔터를 친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는 거야. 한마디로 보디에다가 넣으라는 거죠. 보디 이렇게. 그럼 저장을 하시면 끝. 이렇게 적용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블로그에 이제 방문자가 왔다 라고 하면 10초 뒤에 뜨겠죠. 10초 뒤에. 지금 이렇게 로드하는 시간도 있었고, 자 10초 자 10초가 돼야겠죠. 막 보다가 보면은 이제 보다가 보고 있었죠. 이렇게 계속 10초 지났는데 안 떴다. 왜 안 뜨가요? 이거는 이미 떴네요. 깜짝이야. 여기 10초. 그냥 글을 보다가 도중에 떴다. 그러면은 사용자가 뭐야 하고 놀래면서 뭐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하나의 이렇게 그런 기능인 거죠. 이 내용이 만약에 좋은 내용이었다, 뭐 상위 1%만 알 수 있는 마케팅의 노하우 소책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써라. 그러면 신청할 확률이 확 올라가겠죠. 그죠? 근데 이거 X를 했어요. 제가 X를. 그러면 일주일 뒤에 뜬다는 거죠. 제가 세팅한 게 일주일이니까. 아까 여기서 세팅한 게 일주일이었어요. DB 등록을 하면은 그다음부터 안 돼요. DB 등록을 해도 뜰 거예요, 아마. DB 등록하고 나서 뜨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시 빈도를 적절하게 잘 잡아두는 게 좋겠죠. 자, 여기까지 했다. 그럼 요거는 이제 끝났으니까 닫아주시고요. 자, 두 번째. 웹 양식에서, 여기 지금 똑같이 하는데, 목록 작성기 마법사에서 할 거예요, 이번에는. 요거, 목록 작성기 마법사. 그럼 이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냥 무난한 걸로 맨 첫 번째 거 블랭크를 선택할 거예요. 템플릿 사용하기 누르시면 이제 템플릿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자, 여기서 뭐 개인 스폰서를 하신 분들은 아실 거고, 그냥 이렇게 제목을 바꿔주시고요. 제목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안 써도 돼요.
왜냐면 블로그에서 글을 쓰셔도 되니까. 근데 그냥 기왕 뭐 일단 한번 써볼게요. 뭐 이메일 소책자 신청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메일 어드레스는 더블 클릭해서 오른쪽에 레이아웃에서 이 내용을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이메일 주소 이렇게. 그리고 하단에 이제 요거 헬프 텍스트 고 어스는 이제 삭제하고, 똑같이 이제 이름도 더블 클릭해서 레이아웃에서 이름을 이렇게 바꾸고 헬프 텍스트 고 어스로 또 이렇게 지우고, 그런 다음에 이 필수 필드를 체크를 해 주셔야 이름을 안 쓰면 신청을 못 하게끔 한 거죠. 필수 필드로 해주면 되고, 난 이름은 필요 없다, 이메일만 필요하다, 그럼 이제 이름을 삭제하시면 돼요. 이렇게 삭제 버튼 누르면 되겠죠. 서밋을 또 이렇게 서밋은 더블 클릭하면은 신청하기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이름하고 이메일 주소 위치를 좀 바꿔볼까요? 이렇게 마우스 이렇게 끌어가지고 이름을 이제 위로 올리고, 이메일 주소 또 이렇게 올리고 전체 창을 좀 줄여볼까요? 이렇게 전체 창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폼은 완성이 되었고요. 이 폼이 다 되셨으면 위에 톱니바퀴를 눌러주세요. 톱니바퀴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게 환경 설정이 나오는데요. 양식 이름을 이제 바꿔줘야겠죠. 티스토리 블로그 하단 신청 폼 뭐 이렇게. 그리고 나서 똑같이 이제 캠페인 선택하시고 확인맨 오프인은 오프를 해놓고 일별주기 추가에 이제 해놓고 감사 페이지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페이지에 머물기를 하면 신청하고 나서 그 페이지 가만히 있는데요. 만약에 맞춤형이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 블로그 무료 소책자 링크 여기 페이지가 이제 여기라고 하면 여기서 넘어가는 페이지를 또 만들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넘어가는 페이지를 메인으로 바꾸겠다고 하면은 여기다 이렇게 메인 페이지 주소를 넣는 거예요. 한마디로 감사 페이지 주소를 티스토리에서 가져오는 거죠. 그럼 신청하고 넘어가는 감사 페이지는 내가 선택한 이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저장을 하고, 저장. 그럼 이제 환경 설정까지 다 저장됐고요. 저장 및 게시를 눌러주세요. 저장 및 게시. 저장 및 게시를 눌러주시면 이 넣을 수 있는 그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나와요.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복사를 하시고 나서 이 무료 소책자 그 글 하단에다가 주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은 이 수정을 눌러서, 이게 지금 내용은 이제 이렇게 썼지만 만약에 이메일 소책자 신청 페이지 뭐 이렇게 썼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내용을 이제 어쨌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HTML 버튼을 눌러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짜잔 하면 안 보이죠. 발행을 하고 발행을 하시고 이제 보시면 지금 이제 하단에 나올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글에 대한 내용을 이메일 소책자 신청하세요 해놓고 관련 내용을 쓰고 사진도 소책자 이미지 넣어놓고 그 밑에다가 요거를 넣어주시면 이 페이지에서 이제 넣어주는 건데, 자, 신청 한번 해볼까요? 임섭규
이렇게 이메일 주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신청하기 하면 어디로 갈까요? 신청하기 버튼 누르면 넘어가는 페이지가 이메일 주소 잘못됐네요. 제대로 해볼까요? 이렇게 누르면 아까 제가 선택한 거는 요 대표로 넘어가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로 넘어간 거예요. 아니면 따로 감사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나서 그 페이지로 여기서 아까 설정을 할 때 그 페이지 주소를 넣어 주시면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구상이 됐죠. 이 트리소리가 홈페이지처럼 만들어졌고 블로그 글을 꾸준히 쓰시고 소책자도 모집을 할 수 있고, 그죠? 아, 이 내용은 이 이미지는 아까 배포된 파일 폴더에 나와 있었죠. 배포된 폴더 디자인 파일 여기에서 원래는 요 화면인데 서브 헤드 이게 지금 서브 헤드예요. 서브 헤드인데 요거 서브 레이아웃 요거를 이제 클릭하면 서브 레이아웃 포토샵으로 수정이 가능하겠죠. 조금 느립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런 디자인이겠죠. 그럼 이걸 내용을 이제 바꿔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메일 고수가 되고 싶으신가요? 뭐 이렇게 해놓고 이건 포토샵을 좀 할 줄 아셔야겠죠. 저도 포토샵 얼마 전에 뗐습니다. 그래서 네. 뭐 사진을 만약에 넣는다 싶으시면 이제 사진을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내 사진을 넣어도 되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장을 다른 님을 저장해서 이 JPG로 해놓고 아까 여기 있어요. 서브 M 서브 여기 헤드 요걸로 이렇게 저장해야겠죠. 그래야지 요걸 이렇게 저장하고 업로드를 하게 되면 이 내용으로 여기가 이제 바뀐다는 소리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하라는 걸로 이제 이 스킨의 제작자가 얘기를 했고요. 스킨마다 구성이나 내용들이 다 다르니까요. 그건 스킨에 따라서 설명서를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포토샵을 좀 할 줄 알아야 이제 좀 꾸밀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오른쪽에 요거는 이제 사이드바니까 사이드바에서 없애줄 거 없애주시고 하시면 되고 요것도 이제 요거는 이제 그거죠. 네, 프로필 사진이죠. 이것도 관리자에서 이렇게 관리자에서 변경할 수 있어요. 아까 블로그 관리 블로그에서 사진 요거였죠. 요거를 이게 뭐 이걸로 바꿨다. 너무 크대네요. 사진에서 이걸로 바꿨다. 저장. 동영상은 저장 하면은 이제 어떻게 나와요? 블로그로 갔으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내 얼굴을 넣어도 되겠죠? 그냥 내 얼굴 넣어놓고 밑에 이거는 이제 블로그 이 소개니까 소개 이렇게 나올 거고 검색, 카테고리, 메뉴 뭐 이런 거. 구글이나 네이버 다음 검색 최적화는 따로 안 시켜줘도 되나요? 그냥 그 글에다가 써주면 되고 아까 초반에 우리가 했던 그 숫자로 나오는 게 아니라 글자로 나오게끔 하는 거.
그 정도만 하면 알아서 최저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따로 뭐 할 게 없어요. 알아서 다 끌고 가는 거죠. 네, 워드프레스처럼 뭐 정말 이렇게 세밀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요거는 요 정도 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글을 얼마나 꾸준히 써주느냐. 일단 글을 꾸준히 써주는 게 구글의 입장에서는 가장 좋고요. 그 글의 내용이 얼마나 또 양질의 좀 길고 좋으냐, 뭐 이런 거 정도. 한마디로 글을 꾸준히 쓰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그 요리를 찾을 때 구글에서 좀 많이 찾는데요. 그 우리 예전에 백종원 김치찌개 뭐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주 뜨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네? 티스토리 블로거인데 잘 뜨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모바일에서는 나오는데 안 나오네 여기서. 아무튼 그분은 어떤 요리를 눌러도 그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백종원 관련된 것만 쓰니까 그분은. 그래서 한창 엄청 오래 떴는데 지금 어딘지 안 보이네요. 집밥 백선생. 그럼 에센스 넣을 때도 HTML을 항상 그 해당 페이지에 해당 글에서 넣는 거. 애드센스는 이 플러그인 가가지고 예, 밑에 보기에서 수익 누르시면 애드센스가 이렇게 나오죠. 반응형에다 바로 넣으셔도 돼요. 반응형에다 넣고 광고 배치 형태를 이렇게 두 개 위아래로 넣게끔 하는 거, 여기다 위에 거 넣고 아래 거 넣으면은 애드센스 중에서 반응형 코드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 반응형 코드를 만들어서 위에다 하나 넣고 아래에다 하나 넣고 저장하면 끝. 요 하면서 에센스 가서 이제 이렇게 뭐 신청하고 그다음 나오면 저렇게 넣는 거죠. 그쵸. 애드센스 코드가 있어야겠죠, 이거 하려면. 물론 글 중간에 넣는 건 아까 그 글을 쓰다가 중간에 넣으시는 게 맞고요. 이거는 위아래 고정되게끔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저기다 제 거를 띄우려면 어떻게 에센스 계정을 제가 애드센스 계정은 승인을 받아야지 만들 수 있어요. 안 해봐서. 그걸 하려면 애드센스 승인하려면 좀 요즘 많이 어려워졌어요. 글 한 20-30개 가지고 또 안 되더라고 잘. 어쨌든 좀 몇 개 한 3-40개, 40-50개 좀 넣고 애드센스한테 나 좀 잘하고 있지? 좀 하나 해줘. 해야 이제 승인 나거든요. 그때 이제 그 나오는 코드를 만들어서 넣으시면 돼요. 그 승인해줄 때 그 사람이 보고 그 이렇게 승인을 해주는 거. 기계가 한다는 기계가. 사람이 해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네. 아까 그 제네티 스포츠를 네. 그 이메일 폼을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 보고 이제 구독자가 자기 이메일에 적었어요. 그럼 네. 그 이메일을 수집하는 그 이메일이 이제 보여지는 데가 어떤 데인가요? 아니, 구독자가 만약에 입력을 하면 네. 그 구독자가 입력한 이제 이메일이 좀 보여지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래서 네, 티스의 블로그 교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